네, 마니커 닭고기와 함께 든든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장이 시작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오늘 증시 예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상은 지금 한 강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강보합이요? 예, 6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2.75포인트니까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 좀 더 강보합되면 안 될까요? 그럼 좋은데 아마 이제 그 애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시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 3%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실적 발표한 그 미국 빅테크가 다 안 좋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영향을 좀 오전에 받는 것 같아요. 네, 애플, 구글 등등 네. 또 퀄컴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은 거죠? 네. 전망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급락할 걸 좀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미국 증시 하락할 거는 이따 저녁에 반영해도 되는데 굳이 아침부터 예, 그렇게 근데 이게 하시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물의 영향을 받으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출발은 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보합 정도 출발했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0.8% 좀 밀리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이버요? 예, 기대치에 거의 부합했더라고요. 약간 어. 미달한 정도라서 그래서 오늘 출발은 좋습니다. 0.7% 네. 오르고 있고, LG엔솔이 약보합 출발을 했고요. 카카오가 0.7%.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좋은 출발인데 뭐 삼성 하이닉스가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좀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지금 현재 나왔는데 좀 마이너스 출발했네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 어이? 예, 마이너스 7포인트까지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462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이 366개, 하락이 374개로 좀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고, 코스닥도 보합입니다. 0.2포인트니까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상승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775개, 하락이 501개 정도. 그래서 일단 이제 코스피는 조금 부진하게 오늘 출발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오늘 가장 좀 좋은 출발 보인 기업은 한국타이어입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네. 오늘 3% 가까이 좀 급등세로 출발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뭐 효성 첨단 소재, 네. IS 동서, 대우건설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오늘 좀 좋은 상황이고, 네. 삼성 SDI, 뭐 크래프톤도 좀 좋은 출발 오늘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1% 정도 빠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1.5%, 하나솔루션이 1%, GS가 1.5%인데 아마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주들이 지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국제유가 좀 빠지면서. 그래서 오늘 좀 정유업종들이 출발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외에 은행주가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하나금융, KB금융도 약보합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포스코홀딩스도 0.9%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데,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또 미국 나스닥이 굉장히 크게 올랐지만 한국은 일단 나스닥 선물의 영향을 좀 받다 시간에,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증시는 좀 부진하다. 왜 자꾸 이렇게. 웃어? 아 형님. 어차피 다녀오신 거 뭐 사람들이 알아도 되고 모르도 다 좋은데요. 네. 자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시면 카메라 지금 우리 염인사님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때는 그냥 쭉 오시면 아니 어떤 건지도 몰라네. 이거요? 요거죠. 그냥 세우고 오시다가 요 카메라 앞에서만 살짝 숙이셔도 아니 저도 문제가- 오다가 여기서 서버리지. 아니 계속 힘들게 여기 앞에서 계속 허리 이렇게 오시다가 아 사람이 요령이 없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드시니까 내 생각보다 요령이 없는 사람이야. 아 예. 매번 얘기를 매번 혼나도 그 소팔메토 며칠 안 먹었더니 말이지. 소팔코사놀 그 소팔 코너로. 예, 남진 씨 요즘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던데. 남이 왜? 아니 왜 또 뭐 이렇게 사진 찍으셔가지고. 친하냐 안 친하냐? 예. 우리 김프로님이랑 친하시죠? 누가? 남진 씨. 이거 나야, 형님 나. 존경하지. 존경입니까? 존경하지. 친분은 없으시군요. 친구가 없지. 나는 알고 진영님 날 모르지. 주식 하시지. 소팔 동기신데 그래도. 그렇지. 네. 자, 캐라 받으시면 조금 나눠주셔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역시 오늘도 뭐 그 메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자이언트 스텝이 7% 급등하고 있고요. 셀리버리가 어제는 좀 안 좋았지만 오늘 다시 2% 반등하고 있고, 상하프론테크가 수소차 관련주죠. 오늘 3.5%
오르고 있고 통신 장비인 에이스테크가 1.3% 가까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이 오늘도 좀 올라서 1.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늘은 좀 코스닥에서는 반도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이 마이너스 1%, 하나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두산테스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은 조금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뭐 첨보라든가 뭐 이런 2차 전지 소재도 약간은 좀 밀리는 상황이고 메가스터디 교육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제 대부분 좀 이렇게 약보합을 기록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조금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오전에 700억 정도 순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269억을 샀는데 269억인데 이제 전기전자를 600억이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건 그냥 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반면 기관 투자들이 오늘 600억 정도 전기전자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약간의 이제 상승을 좀 막고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은 오늘 989억을 팔고 있는데 뭐 거의 전 업종 다 매도를 오전에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으로 좀 넘어가면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건설 업종이 제일 좋고요. 오늘 대우건설 주가가 좋다 보니까 건설주 좋고 그다음 서비스 업종 네이버 카카오 좀 오르면서 이쪽 섹터들이 좀 좋은 편이고 반면에 통신 업종이 좀 업종 내에선 가장 출발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테마나 섹터 쪽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그 아까 자이언트 스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네. 결국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 오늘 그쪽 관련주들 또 XR, VR 기기 관련주들까지 좀 동반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또 덴탈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임플란트? 예, 임플란트나 이쪽이 뭐 크게 오르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오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덴탈 관련주 하나가 실적이 되게 좀 잘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템은 뭐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는 거죠? 네, 그냥 오늘도 그냥 보합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거의 186,300원. 거의 의미 없는 가격 변화겠네요. 예, 거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변동 없는 거에 베팅하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그 ELW인가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예, ELS요, 레인지 ELS. 네. 아, 또 ELS. ELS 하라고 또 난리더라. 주가 좀 좋아지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얼마 이상 안 떨어지면 이제 우리 그죠? ELS 네. 안 해요. 그건 ELS 안 하신다고요? ELS, ELD, ELF가 다 똑같은 거야. 아 그래. 어디가 그러니까 발행하냐? ELS는 시큐리티, 그리고 ELD는 뭐야 그게? 디파짓인가 그렇고 ELF는 펀드. 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 발행 주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ELD는 대신가? 뭐죠? 아, 하도 옛날이라. 하여튼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보통 중섬 중수익 뭐 이렇게 이제 광고하나 우리 김프로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중수익 중위험이 아니고 오히려 고위험 중수익 정도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하고 있는 아니, 뭐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네. 저는 뭐 이렇게 썩 그런 옵션을 네. 옵션 매도하는 거거든 그게 네네네. 실제로. 근데 마- 변동성이 줄면은 그게 괜찮긴 하죠.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이면. 음. 근데 이제 급변할 때는 손실을 크게 볼 수 있죠, 사실. 마치 제가 금융주나 삼성전자 안 사는 거랑 비슷한 마음이시군요. 그렇다고 봐야지. 네, 나는 안 한다. 좋은 거 알겠고 나는 안 한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여전히 인공지능 관련주들 오늘 다시 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인공지능. 네, 챗봇 관련주들 아, 여전히 세고 또 인터넷 대표주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가 오늘 정말 강했잖아요. 이제 그 영향을 그대로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 타이어가 오늘 좀 좋다 보니까 타이어 업종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은행주는 아침엔 좀 빠져서 출발했는데 오늘 뭐 제주은행이나 카카오뱅크가 좀 오르면서 다시 좀 반전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방산주들도 좀 괜찮고요. 건설 대표주도 오늘 출발들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섹터는 일단 정유주가 가장 안 좋고요. 국제유가 좀 하락 영향이 있었고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는 지금 플러스거든요. 그래도 네. 0.3%인데 아마 외국인이 사는 것 같고 반면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7% 정도 약보합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신주, 뭐 카지노, 항공, 약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하고
또 1월달에 굉장히 셌던 웹툰 관련주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도 최근에 좋았지만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고 엔터주들도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선물 영향 좀 받으면서 네. 뭐 애플이나 지금 퀄컴이나 미국의 이런 이제 반도체나 IT 기업들이 좀 시간에서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일단 우리나라 IT 업종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해서 IT주들이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 장 상황은 대략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리포트들 나온 것 네. 중에 좀 골라오신 게 있죠? 네. 일단 이제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원님이 아마 이제 며칠 전에 아마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태양광 웨이퍼 제조 기술입니다. 기술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수출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네. 그걸 만드는 이제 제조 기술이 있는데 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이걸 사실상 그냥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냥 뭐 마치 우리가 반도체 독점하는 것처럼 중국은 태양광의 웨이퍼 산업의 거의 뭐 독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금지하는 건 아닌데 이거 이제 기술을 그러니까 금지한다. 마치 이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중국에 금지하는 거랑 약간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비슷해요.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밸류체인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사실 요걸 좀 한번 미국과 좀 대립을 하겠다. 아니, 태양광 좀 웨이퍼가 하고 근데 그렇게 만들기 어려워요? 있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응. 제일 싸게 만들어요. 워낙 싸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돼요. 워낙 싸다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태양광 웨이퍼를 수출을 막으면 이건 뭐 중국이 좀 뭐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딴 데서는 비싸게 네. 만들 수밖에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그 만드는 기술을 막고 그냥 판매를 기술을 하겠다는 거 맡겠죠. 아니에요? 예.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반도체보다는 만들기가 더 당연히 쉽겠죠. 기술력이라든가. 근데 이제 이게 제조 원가가 경쟁이 안 되니까 아니 아니 싸게 만드는 건 거기서 뭐 워낙 재료도 많이 원료도 많이 나고 또 자기는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그죠. 싸게 만드는 거지 뭐 특별한 기술이 근데 사실 내가 인곳하고 그 웨이퍼 만드는 공장에 내가 직접 가봤거든. 네. 근데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자동화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 폴리실리콘 버무려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반죽해가지고 그 기둥으로 구워내는 해가지고 거예요, 그 인곳이고 그거 자르는 게 웨이퍼란 말이야. 예. 너무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돼 네. 있더라고. 그래서 음. 인건비는 내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데 예. 근데 아마 그쪽에 수요가 워낙 많아서 보조금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쨌든 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대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리고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들면 돼요. 하는데 신장 굳이 안 하는 이후로 거죠. 신장 이후로 강제 노역에다가 공짜의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서 저게 또 원가 경쟁이 뭐. 아 그러니까 네. 난 원가 경쟁력은 인정. 그러나 뭐 기술 수출 막는다고 그게 무슨 근데 의미가 여기 있나? 이제 이것도 만들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 장비나 또 IP, 네. 이 지적재산권. 이걸 중국이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면 또 생산 설비 또 만들어야 되고 이제 네. 귀찮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 또 비용 들어야 되고. 음.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이제 웨이퍼 산업 하던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접어버린 거죠. 중국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음. 이 기술 수출 막겠다. 음. 이거 없으면 이제 어차피 너네 못 만든다. 음. 아예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영향은 안 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웨이퍼 수출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장비들을 이제 못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뭐 반도체처럼.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내용인데 아무튼 이제 정확한 명분이 뭔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견제하는 목적은 아닌가. 미국 견제. 네. 약간 이제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랑 다르게 이 웨이퍼는 또 시간과 노력 투입하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그 시간이 좀 약간 걸릴 수는 있겠죠. 우리 저 중국 외에서 할 수는 있대요. 할 수 있죠. 네, 할 수는 있대요. 반도체처럼 아주 막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고 좀 알려져 제가 뭐 있어서.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싸게 만드는 당연히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겠죠. 물론 뭐저 노하우 내가 얘기했잖아. 신장 이후로 강제 노역에 거의 삼엽댐에서 아니, 삼엽댐에서 끌어오는 싼 전기 그거예요. 무슨 노하우가 있어. 아니, 뭐 기술- 보조금. 기술도 좀 있겠죠. 없다니까. 그렇게 단지. 내가 가봤어요. 아, 그래요? 별거 없어. 알겠습니다. 가보셨다니까 할 말은 없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반도체처럼 이게 뭐 이 웨이퍼에서 만드니까 네. 이 태양광도
근데 그걸 이제 차단하는 목적인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일단 국내 기업들한테는 이제 장기적으로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명분이 더 생겨버렸죠. 예. 중국이 이제 아예 미국으로 갈 방법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의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기업들 좋을 수 있다고 여기 적혀 있고요. 특히 하나솔루션은 웨이퍼 설비 투자를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이래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양산에 성공하게 된다면 24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럼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태양광에 대한 좀 변화들이 있으니까 요거 자체가 좀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웨이퍼 공급이 또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 비중이 높아지는 기업들한테 네. 호재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중국 가지 좋겠습니다. 말라는데 형님 못 들어갈 거. 중국 가다 공안이 따고 일본 大哥，大家好，다 봐시마. 갈 일 자, 있겠어 뭐. 예? 갈 일 있겠냐고. 아 왜 갈 수도 있죠. 중국에도 3% 만들어야죠. 3%안 돼요. 유튜브가 안 돼서. 아니 거기 뭐 또 뭐 안 해. 중국에서 안 돼. 안 해요? 중국에서 뭐 중국에서 갑자기 500만 됐어. 네.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아, 어떻게 믿고? 세게 나가시네. 안 돼. 중국은 안 한다니까.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할 거야. 중국은 안 해. 타이완 해. 샤브샤브샤마. 그리고 여기 완전 출입 금지. 우리 김프로님. 김프로.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제는 그 미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 나왔는데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조이승 연구원님이 자료를 썼고요. 그 현기아 이대로만 좀 가줘라 이런 좀 제목이에요. 이대로만, 현기아, 현대기아. 이대로만 가달라. 현대기아. 그러니까 지금 뭐 괜찮다는 얘기죠. 사실 데이터가. 뭐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이제 6.3% 증가를 했거든요. 106만 대가 팔렸는데 좀 정상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가 8.5% 늘었는데 역시 요새 기아가 좀 잘 나갑니다. 22%나 판매량이 좀 증가했고요. 그리고 양사 합쳐서 점유율은 이제 10%가 좀 넘어간 상태인데 미국 빅3 업체 점유율이 41 정도 되는데 이 중에 GM이 3% 정도 더 올랐고요. 스텔란티스는 좀 하락을 했고 일본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빅3 업체 점유율이 26.4인데 이게 마이너스 2.7%포인트 떨어졌대요. 근데 특히 도요다가 지금 마이너스 3%나 떨어져가지고 10.2% 점유율까지 좀 낮아졌다. 이게 1월? 네, 1월 데이터가. 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점유율 합계가 67.4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대요. 점점 합쳐서. 근데 이 틈바구니를 누가 꿰차고 있냐면 테슬라하고 현대차 그룹이 요 틈을 좀 비집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점유율이 5.1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미국에서? 네, 미국 내에서 1월달 판매만 봤을 때는 현대차가 10.2% 정도 같이 합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지금 이제 딜러들한테 제공하는 그 비용이잖아요. 이게 기아가 제일 낮아요. 기아가 495달러, 도요타가 609달러, 잘 판단 얘기네. 예, 그리고 현대차가 885달러, 스텔란티스가 제일 높은데 2,000달러가 넘습니다. 스텔란티스 뭐 있어요? 그 크라이슬러 아닌가요? 그쪽 아닌가? 브랜드가 많이 있죠. 네, 브랜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아 크라이슬러는 진짜 빅세일 해야 하는 거거든. 미국에서. 진짜라니까. 아, 1+1 뭐 이 정도 해야?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카니발 같은 게 있어. 네. 네. 카니발 같은 게 도요다에도 있고 저 토요타 혼다는 시네아, 어? 시에나, 시에나. 네.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 오디세이. 오디세이가 있고 혼다. 우리가 네, 혼다 네, 이렇게 네. 있는데 그냥 제가 갖고 사는 거는 오디세이 그거하고 시에나하고 네, 이런 거고 네. 진짜 크라이슬러도 비슷한 게 있다고. 네. 진짜 빅세일 해야지 사. 아, 예를 되게 들면 싸. 차값이 되게 원래 싸. 뭐 한 8천인데 한 6천 뭐 이렇게 줘요. 가격 차이가 거의 3,000불에서 5,000불 차이 날 걸. 아, 거의. 오디세이하고 오디세이 제일 비싸요. 오디세이가 제일 비싸요? 오디세이 제일 비싸. 내가 오디세이 몰았거든. 오디세이가 조금 좋아. 형님 혹시 비싸게 사신 건 아니고 비싸게 샀지. 그냥 눈탱이 맞으신 거 아니고. 아, 근데 확실히 근데 카니발이 없었거든 미국에. 미국엔 지금도 카니발은 있나? 못 본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이 워낙 카니발 좀 맞아요. 아직 탄탄하게 좀 자리를 잡다 네. 보니까 카니발 수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디세이가 짐 싣기 좋거든. 왜냐면 그 딱 하면 뒤로 쫙 수평이 돼서 쫙. 그거 다 돼요 요즘에. 다 돼? 끈 딱 잡아당기면 딱 일어나고. 예, 요즘 버튼으로 되고요. 아, 그래? 예, 2열, 3열 다 접시고. 야, 내가 그걸로 신발 신고 많이 다녔다. 예,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네.
현대차.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기차가 수준인데,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는데 도요타가 되게 좀 인센티브가 낮은 거는 음. 사실 아직도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대요. 이 반도체 좀 공급 부족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재고가 느려. 부족하니까 진짜 느려 일본. 좀 약간 아직은 일본 진짜 느려. 재고가 좀 부족하고. 근데 현대차나 이쪽은 이제 정상화되는데도 이렇게 인센티브 낮은 거는 역시 예전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확실히 좀 높아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1월처럼만 좀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되는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참 그 잘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작년 내내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현대차? 현대기아차 잘한다, 잘 팔린다, 미국에서 점유율 늘고 있다. 그런 변화의 조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된다. 주가가 참그 아유, 고집세게. 나는 뚝심. 중국 그 많이 많던 그 많던 싱하는 어디로 갔을까? 어? 그 많던 현대차는 어디로 갔을까? 아, 없다니까. 그게 그 덩어리가 그게 커서 그런가. 엄청 크죠. 이 현대차 주가의 뚝심이라고 할까요? 예. 근데 17만 원에서 좀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와, 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뚝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원래 뭐 MK 스타일 있잖아. 뚝심 있어 보이시잖아. 야, 어? 네? 정지용 회장님 같은 그 뚝심가들. 어? 현대차에 인정. 대한 사랑. 뚝심. 작년 1월에 샀지. 21만 원. 1년 지나도 미안해. 예, 정지용 회장의 지금도 17만 원. 아, 참 17만 원 고집셉니다. 네. 자, 여튼 현대기아차가 일단 잘은 하고 있다. 네. 네. 주가는 이제 계속 잘하다 보면 뭐 올라가겠죠, 뭐 언젠가는. 네. 아이고야, 현대차. 리포트 또 있습니까? 네, 뭐 하나만 하나만 더 더. 볼까요? 오늘 그 애플 실적이 이제 안 그래도 좀 발표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애플 그 실적 발표하고 이제 뭐 투자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지 좀 자료가 나왔는데 SK증권의 이동주 연구원님이 일단 애플 매출도 좀 감소를 했고 일단 이제 중국에서 좀 출하량이 좀 부족했던 게 좀 원인이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 입지는 견고하고 그 아이폰 14 수요가 감소했다고 아마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아이폰 15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좀 주목할 거는 하반기에 애플 아이폰 15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XR 기기라 그러죠. 네. 아마 그게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 또 아이폰 15도 카메라가 이제 바뀌잖아요. 잔망경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한번 15부터 들어가는 모양이죠. 네, 15부터 아마 최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 폴리드 14에 안 좀. 들어갔나? 14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나 들어간 줄 알고 샀는데. 15부터 그게 들어간다고. 뭐 하는데. 쓰나 근데. 잔망경이요? 네, 써요. 이거 돌려서 봐야죠. 물 밑에 들어가는. 아, 이거 폴디드 좀. 근데 뭐 네.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건 아니고. 응. 예를 들면 뭐 확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줌 땡길 때 그때 네. 자연스럽게 이제 걔가 사용되는 거죠. 네. 아 그래. 그죠. 아 그럼 내가 광합종이죠. 광합종. 잔망경 선택해서 걔 뭐 돌리는 줄 알았어요. 예,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땡기거나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아마 그 아이폰은 아니고 음. 아마 아이패드인가요? 여기 태블릿 쪽에 네. 아마 폴더블 태블릿이 아, 나올 거기 것 같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폰보다는 아마 그쪽을 먼저 그건 얘기 이렇게, 되겠네. 네. 이게 두 번 접으면 거의 모니터만큼 되겠네. 네. 그러니까 그럴 그게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펼치면 20인치짜리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 네. 태블릿 음. 그리고 이제 노트북인데 아 맞아요. 노트북을 펼치면 밑에는 그냥 그 자판인데 그냥 이런 노트북 자판이 아닌 우리 액정? 화면에 네, 자판 있는 화면에. 거잖아요. 예, 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또 나온다는 네. 두 가지 썰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네. 거밍치라고 아 대만에. 유명한 대만. 그 네. 있잖아요. 우리 그분은 어떻게 됐지? 그 왜 그 대만에 가끔 전화해가지고 아. 막 노건창 센터장 그 친구 있잖아. 네, 그 디스플레이 하시는. 어. 네. 그분 한동안 연락을 안 했네. 네, 한번 또 연락 한번 하셔갖고 네. 그러니까. 나자하오 어디 회죠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시고 한국말 잘해. 아 그러신가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건 어떻게 네. 됐어? 두루마리. 두루마리 뭐예요? 두루마리요. 두루마리 롤러블? 뭐 어떻게- 롤러블 그거 어떻게 됐어? 롤러블은 뭐 원래 롤러- LG가 했지 않았나요? 한때 뭐 롤러블로 또 뭐 대세가 된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
아 그래 족자처럼 이렇게 어. 딱 그 펼치는 거. LG가 하다가 이제 LG가 사업 철수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네요. 저도. 네? 롤러블 어떻게 됐어? 펼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이렇게 쭉 이거 해서 뭐 할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 TV는 약간 좀 간지 나더만요. TV. 롤러블 TV가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에 갑자기 쭉 올라옵니다. TV가 와, 그거 간지나는데. 그게 아마 그때 그 시제품 정도로 아마 나온 건지 한 1억인가 뭐 이렇게 맞아요. 아마 했던 것 나왔던 같아요. 걸로 예, 저도 그죠. 기억나는데. 예, LG에서. 아니 1억이다 그러면은 그게 막 수명이 5년이야. 한 1년에 2천만 원씩 내고 보는 거야? 롤러블을? 간지를? 그럼 왜? 왜? 2천만 원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돈이 많은데 뭐. 예, 2천만 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뭐 쓰는 거죠. 예. 아 저도 가끔 예전에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니 저 옷이 뭐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무슨 자켓. 그럼 저거 10년인다 치면 1년에 200씩 버리는 건데. 저거나 예를 들어 200 뭐 20만 원짜리도 좋은 거 많은데 2천만 원짜리 옷을 왜 살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20만 원 쓰나 2천만 원 쓰나 똑같은 거야 그들은. 그런 생각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실제로 옷은 뭐 솔직히 옷 2천만 원짜리는 거의 없잖아. 200만 원짜리 뭐 300만 원짜리 옷은 뭐 있어도 있죠, 예. 한 10몇 년 전에 진짜 100만 원 넘어가는 옷 있잖아. 왜 무슨 G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 구찌 이런 거. 네. 그 양복을 한번 처음으로 한번 사본 거야. 양복? 100만 원 훨씬 넘지 않아요? 그때 한 200만 원 한 거 같은데. 그래요? 응. 아니 백은 가죽이잖아. 근데 이건 섬유라서 이렇게 그렇게 그때 뭐 파울루 구찌 이런 거 아니고 아이 구찌. 진짜 구찌. 진짜 구찌. 청담. 응? 한번 사봤어. 네. 그 직장 다닐 때 또 이렇게 의관 정제해야 될 일이 있어. 뭐 마크 막 여기 막 구찌 이렇게 막 되는 건 아니죠? 아 여기 열어야 구찌 써 있지. 근데 진짜 그런 건 있더라고. 그 내 몸이 불어서 못 입었지. 아 입으면 딱 뻗어나요? 그냥 10년을 입어도 지금도 있어요? 야. 벽장에 있는데 못 입지 이제. 단추 발사돼서? 그때 그래요? 뭐 70kg 대 나갈 때. 아니 살 빼서 한번 좀 입으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 만났더니 나보는데 형님 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그랬더니 야 살 절대 빼지 마. 살 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네? 50대 후반 60대 되면 네. 체중을 그냥 적절히 유지하는 게 좋대. 살 빼는 게 좋지 않대. 그 지금 자기 합리화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실험했는데 약간 자기 체중보다 10% 정도 높은 사람들이 오래 산대. 네, 이렇게 슬슬 합리화하는 겁니다. 네. 진짜로. 네. 그 어제 엄청 먹었잖아. 그 담배 피는 분들도 아유 이렇게 해서 피면서 스트레스 없는 게 더 건강해 이런 식으로 합리화다 하시고. 네. 여튼 그 굿즈 안 입으실 거면 주세요. 나한테 좀 작을래. 기장이 안 맞을 걸? 그래요? 자 어디 거야 이거? 보자. 클래식 바이 라쿤 라쿤? 자산운용이야? 이스테블리시드 2007년에 세운 회사인가 봐요. 니어바이 홍대. 맞습니다. 네. 디자인드 바이 홍대. 자 그러면 리포트 다 봤나요 네. 저희가? 네. 또 상황 한번 좀 볼까요? 시장 상황. 시장은 뭐 그냥 조금- 약보합인가? 네, 약밥. 약보합이네 약보합. 네, 약보합. 거의 뭐 근데 미국 그 나스닥 선물 그거 영향을 받는데 영향권에서 크게 헤매진 않네. 네. 약밥. 약밥이라고 그럴까? 약밥? 약부합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약밥장. 네, 약밥장이고요. 코스피 삼성전자는 그래도 플러스네요. 네, 삼성전자는.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좀 마이너스. 엔솔은 보합. 네이버 카카오 조금 플러스고요. 네이버가 좋아요. 오르네요. 3%나 올랐네요, 네이버. 현대기아차 약간 플러스 정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주요 종목들 보면 HLB 테라피 1% 오르고 있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0.8% 오르고 있습니다. 넷마블 0.8% 오르고 있고요. 대한제강 0.4%, 펄어비스가 한 3%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 게임주가 오늘 좀 괜찮은 네, 모양이군요. 게임주가 좋네요. 네. 마블이 괜찮아? 넷마블 0.8% 오르고 있고요. 음. 네. 옵트론텍은 0.4% 마이너스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한번 보유하고 계시겠죠. 한솔케미컬 0.7% 마이너스, 야스 0.7% 마이너스입니다. 양전된 거 없어? 자기 거? 있죠. 아니, 평가상 플러스 아 플러스 난 거. 몇 개 나올 만한데. 아 봅시다. 아직은 좀 어려워요. 아직은. 네, 한솔케미칼이 약간 지금 저 후보군에 좀 있고요. 아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지금 10만 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이제 가능성 좀 있고요. 키움주가 누가 추천했는지 나 알겠다. 네, 서로 지켜드립니다. 네. 그리고 CS 윈드가 한 2만 원만 더 가지고 이제 플러스권에 들어가고요. 호텔신라도 뭐 한 2, 3만 원만 더 오르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조금 자화전자 이 친구가 지금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28,200원. 이 친구가 제가 3만 원대 아마 샀을 건데. 자기는 이름이 좋아야 돼. 뭐요? 나노 신소재 보내드렸잖아. 먹어서 보내드렸죠. 자화, 지화자, 니나노. 아싸 사람 뭐 이런 데 있나? 네. 아이고야. 자, 이 정도로 그러면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좀 잊지 마시고 그 이명록 교수님 네, 오늘 1시까지입니다. 오늘 1시까지입니다. 왜냐면 이제 점심시간 때 왜냐면 업무 시간에 또 이거 못 하시니까 네네. 네, 점심시간 때까지 기회를 들어 1시까지 하시고 오늘 6시에 네. 저희가 발표를 뚜둥 해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꼭 삼성동 슈피겐홀에서 뵙고 네. 그중에 또 10분은 저희가 그랜드 인터콘 네. 외로 네, 베이킹 덕까지 아, 포함한 차이나 코스로 텐텐 붙더라. 세금 봉사료. 어. 와. 평상시 잘 안 가는 데인데 네, 저희가 쏩니다. 쏩니다. 네. 내가 편안하게. 저희가가 아니라 내가 빠이주 들어가죠? 당연하죠. 네, 빠이주 들어갑니다. 알죠. 자, 하여튼 오늘 1시까지 미리미리 시작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그죠? 그렇죠. 너무 막판에 몰려서 점심 드시다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염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